예, 제목은 뭐 신앙과 그다음에 정보기기 활용법인데,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항상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거기에 또한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기 활용이라든지 또 이것도 하나는 신앙에 많은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예, 방송국장에 대해서 뭐 여러분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제 컴퓨터 공학부 교수로서 한 30여 년간 인천대학에서 근무를 하고, 거기에서 뭐 학장이라든지 대학원장 등 보직을 했고, 또한 융복합 지식학회, 대외적으로는 융복합 지식학회 회장, 또한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마 스마트 워터 그리드 학회 그러면 처음 들으신 분도 있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은 물 관리, 우리나라의 물 관리를 어떻게 하면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여러분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 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남성교에서 봉사하시면서 방송국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십니다만은, 방송국에는 한 50여 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송국 내를 보면은 방송국 운영팀이 있고, 영상 제작팀이 있고, 기술팀과 IT팀, 이렇게 4개의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실시간 생중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정말 순간순간 뭐라 그럴까,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녹화한 것은 뭐 괜찮지만 이렇게 편집을 하고 생중계를 하기 때문에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 각 팀별 뭐 임무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운영팀은 뭐 자산 관리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영상 제작팀은 이러한 예배 녹화, 뭐 예배 영상 PD, 또 이제 편집,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영상에 대한 부분을 주로 관리 운영하는 것이 영상 제작팀이고, 또 실질적으로 여러분 행사할 때 나가서 카메라로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요. 기술팀은 여러분 행사를 할 때 이런 마이크 시설, 음량 시설, 주로 이제 음량, 대성전 음량이라든지 행사할 때 음량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반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주고요. IT팀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홈페이지라든지 앱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들이 전부 다 이렇게 IT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OTT를 이제 송출한다든지, 여러분 스마트폰에서 항상 본다든지 이러한 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드릴 내용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보면은 정보화 사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또한 4차 산업혁명, 또한 IT 동향, 앱 활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면서 한시라도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떠나서는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당회장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이런 팬데믹을 위하여 미리 사전에 준비를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코로나 시대에 잘 이겨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성도 등록증입니다. 성도 등록증을 한 2, 3년 전에 우리가 성도 등록증을 만들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불평, 불만 요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이런 것을 만들어서 개인을 체크를 하느냐, 확인을 하느냐, 이런 말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에 바로 이 많은 성도들을 관리 운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떤 코로나가 와서 이걸 준비했다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여러분 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성도 등록증을 전부 다 몇십만 명 만들려면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도 아니고 한 1년, 그러면 거의 뭐 지금쯤에 성도 등록증이 만들어졌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미리 다 준비를 했고 우리가 또한 OTT라든지 이런 뭐 앱이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아마 당회장님 하는 기도로서 준비를 시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잘 이겨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정보 기술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 기반을 형성한 모든 이 기기들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정보 기술, 뭐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라는 말을 쓰는데 이런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하고 이러한 우리가 쓰고 있는 데이터라든지 음성이라든지 멀티미디어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정보 기술입니다. 이러한 것은 이제 융복합화되고 지능화되고 이렇게 네트워크돼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하루가 다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화를 하고 있는 것이 IT 기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보라는 것은 우리가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공유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톡도 하고 채팅방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사람이 정보를 공유함으로 해서 순식간에 수천 명, 수백 명한테 동시에 전파가 되고 우리가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정보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몇 초 이내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질 수 있는 모든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사회 편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 그러면 정보화 사회라는 어떤 것을 우리가 정보화 사회라고 하느냐?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로 이루어지는 사회를 말하는데 이러한 정보 자원이 되고 정보가 자원이 되고 이 정보가 또 새로운 자료가 되고 계속 또 정보가 되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가공 처리돼서 어떤 가치를 생산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정보 사회, 정보 처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은 계속 발전을 해서 융합하거나 일상생활에 편리하게끔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집에서 이제 음성으로 뭐 모든 것이 가능하게끔 이제 자꾸 IoT라는 것이 발달이 돼 가지고 음성 인식으로서 기계와 사람과 기계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인공지능 쪽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우리 정보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런 4차 산업혁명 말은 많이 쓰지만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이러한 인공지능이라든지 로봇 기술이라든지 사물인터넷, IoT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첨단 정보 기술을 일상생활에 융합해서 사용해 가는 것, 또 이런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많은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빠르게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우리가 운전을 하지 않고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나온다든지 이러한 것이 전부 다 이제 뭐 드론이라든지 인간이 하기 어려운 모든 로봇 기술이라든지 인간이 하기 힘든 것을 전부 기계가 대체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1차 산업혁명은 뭔가 하면은 전기기관을 기반으로 한 사회를, 다시 말하면 기계화 혁명이 일어났던 세를 우리가 1차 산업혁명이라 한다면은 2차 산업혁명은 전기 에너지 기반 어떤 대량 생산, 제품 생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하는 수출하고 하는 이런 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말하는 것이고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정보화 시대, 이러한 정보화 시대는 컴퓨터나 인터넷이라든지 이러한 쪽의 지식 정보 시대, 지식 기반의 정보화 사회,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지능, 정보기술, 어떤 AI 쪽, 융합,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비스에 적용이 되고 네트워크에 대해서 공유를 하고 뭐 이러한 것이 전부 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발전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분절형에서 연결 융합형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어떻게 자기 구분대로 어떤 부분대로 이제 서비스는 서비스대로, 물류는 물류대로, 제조는 제조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이렇게 각자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 나름대로 각자가 발전을 했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고 융합이 되어서 서로 돕고 서로 기술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그래서 연결 융합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IT 쪽에 네트워크화가 안 돼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스마트폰이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스마트폰하고 집에 뭐 CCTV 카메라를 해놓는다 그러면은 지금도 집안의 모든 내용을 볼 수가 있고 어떤 공장에 뭐 설치해 놓으면 밤에 공장 내부를 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바로 서로 네트워크화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많은 트렌드, 미래 트렌드들은 이 초연결화, 초지능화, 초연실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지만은 기계와 사람, 기계와 기계 이런 서로 연결이 돼서 AI가 적용이 되고 융합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을 초연결화, 초지능화, 인공지능이 돼서 이제 자율주행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로봇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초지능화되어 간다. 초현실화되어 간다. 여기 이제 초현실화는 가상현실. 우리가 실제 상황과 똑같은 것을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뭐 우주비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굉장히 어려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가상현실로서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금년도에 CT 분야에서 10대 이슈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보면은 이제 경제도 이제 데이터 경제다. 그냥 어떤 이론적인 경제라는 것보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통계를 근거로 해서 한다는 것이고 이제 물론 인공지능이 지금 제일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고 디지털 트윈이라는 것은 디지털 시대의 현실과 가상 이거를 어떤 연결해서 우리가 적용을 한다는 것이고 디지털 소비는 여러분이 지금 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소비를 하고 있다. 또한 K 컨텐츠 이제 한류도 전부 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러한 모바일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팬데믹 시대이지만은 BTS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통상 뭐 이건 지금도 교육은 전부 다 이런 IT 쪽으로 이제 디지털로 이용해서 많이 하고요. 빅테크 기업 우리가 옛날에 아까 2차 산업, 1차 산업이 있었지만 그 당시는 중소기업이 많은 발전을 했다면은 지금은 IT 쪽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뭐 여러분 알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큰 회사들, IT 쪽의 큰 회사들이 세계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고 있다. 물론 자산 가치도 어마어마하겠지만은 이러한 빅테크 기업들이 이거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왜 그러냐면은 이익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사를 가정에서 전부 다 운영체제 OS 윈도우를 쓰고 있고 이것이 전부 다 돈을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원가를 따지면은 5%도 안 될 겁니다. 거의 95%는 이렇게 로얄티로 우리가 돈을 주고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어떤 우리가 경영의 원칙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 이윤을 남기는 그러한 것이 바로 빅테크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홈코노미라는 말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말합니다.
우리 디지털 시대에 요즘 이제 다음 주부터 아마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런 팬데믹 시대에 이런 IT 쪽에 지금 줌 회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돼서 그거 IT가 되지 않았으면 재택이 어려울 텐데, 지금은 큰 지장 없이 재택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언택트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언택트 시대에 언택트로 화상으로 직접 대면을 해서 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되려면은 뭐가 되면 네트워크 통신이 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굉장히, 여러분도 이제 뭐 유튜브를 보다가 빨리 안 되면은 이거 왜 이러냐 막 이런 정도 답답해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뭔가 처리가 돼야만이 시원한 것이지, 이것이 눌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린다든지 그러면은 여러분이 아마 조급함을 느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그 앱, 우리 교회 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앱은 설치를 먼저 해야 되는, 지금 설치해가 쓰고 있습니다만은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으로서 앱스토어에서 설치를 합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입력을 해서 이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입력하고 거기에서 설치를 하면은 오른쪽 화면과 같은 이런 것이 웹 화면이 뜹니다. 이건 잘 아시지만은 그래도 한번 보면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입력을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이 뜨면은 앱을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에서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방송 보기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중계를 할 때도 볼 수도 있고, 또한 생중계 아닐 때는 우리가 24시간 OTT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것이 이제 24시간 한 지도 얼마 안 됩니다만은 한 1년 되나요? 그럴 정도로 지금 빠른 그 뭐라 그럴까, 생중계 나오면 방송 안내 저게 뜨고, 그게 없을 때는 오른쪽에 있는 실시간 방송으로 이것을 뭐 이쪽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 생방송 보기를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보고, 지금 이제 앱을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교 다시 보기가 있는데, 이 설교를 클릭하고 설교 내에서 여러 가지 금요 주일 레벨을 선택한 다음에 2부, 3부, 4부 이렇게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잠깐 보면은 설교를 선택을 하고, 또 이제 2부냐 3부냐를 주일 레벨 중에 또 2부, 3부를 선택을 해서 클릭하면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입니다. 잠언서 24장 16절입니다. 예, 성경 읽기를 지금 굉장히 그 당회장님 강조를 많이 합니다만은, 이 성경 읽기에도 마찬가지로 성경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지금 앱에서 성경책이 없더라도 모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선택하고 또 몇 장을 선택하고 이렇게 또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소리도 빠른 속도로, 저속도로 들을 수가 있는데, 잠깐 하나 본다면은 빌립보서를 선택을 했고, 빌립보서에서 오늘 말씀 4장을 선택해서 또 뭐 이 크게 작게 소리를 할 수도 있고, 이제 1배속, 2배속이 있습니다. 제4장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보이스봇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보이스봇은 보이스 로봇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TV를 켤 때 뭐 MBC, SBS 이렇게 하듯이 우리 홈페이지에 또한 우리 스마트폰에 이 보이스봇이 있는데 이걸 활용 안 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뉴스에도 이번 주부터 나가고 있는데 이걸 활용을 좀 해보라고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할 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오듯이 그와 똑같은 방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봇은 이 마이크를 선택을 하고 우리 앱에서 그 마이크를 나오면은 마이크를 누르고 말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면은 우선 마이크를 선택을 합니다. 또 마이크를 누르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금하기는 지금 많은 방송을 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앱을 통해서 간편 헌금을 할 수가 있고 또한 또 ARS 헌금도 헌금을 통하여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모바일 성도 등록증 여러분이 이제 많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모바일 성도 등록증을 핸드폰에다가 설치를 해서 볼 수 있도록 이 앱에서 모바일 성도 등록증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해놨는데 이걸 또 모르는 분은 또 있기 때문에 안내를 드렸고요. 여러분이 지금 OTT를 방송국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이 OTT라는 것은 오버 더 탑의 약자인데 이 OTT는 인터넷을 통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앱에 보는 것을 TV로 보겠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만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TV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보자. 뭐 생중계할 때는 굿TV를 보면 되지만 굿TV가 아닐 때는 굿TV에서 생중계 안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금요철야라든지 새벽 예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물론 스마트폰으로 또 볼 수 있고 컴퓨터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TV로 보고 싶을 때 그래서 OTT라는 것을 만들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인터넷과 셋탑박스를 구입해서 TV 수신기로 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자, 이것은 OTT는 이 셋탑박스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지 우리 교회 생방송 24시간 생방송을 볼 수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이런 내가 선택해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VOD를 선택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내용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못 봤다 하면은 그 새벽 예배를 선택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간단합니다. 셋탑박스를 구입하고 셋탑박스와 전원 또 셋탑박스와 TV를 연결하고 셋탑박스와 인터넷을 연결하면 됩니다. 또 인터넷이 아니면 무선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셋탑박스의 뒷부분 또 셋탑박스의 리모컨 셋탑박스를 활용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주로 이제 전원을 분리했다가 전원을 뺐다가 다시 꼽으면은 됩니다. 아니면 G 버튼을 저 위에 있는 G 버튼을 길게 눌러서 다시 시작해도 되고요. 그러면은 셋탑박스에서 앱이 실행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앱을 실행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VOD인데 왼쪽으로 메뉴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 메뉴 중에서 주로 주일 예배, 앱에 지난 예배들을 선택해서 볼 수 있는 VOD 메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그 화상회의인데 화상회의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예배를 안 보기 때문에 구역 예배라든지 어떤 여러분이 남성교회끼리 연락을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는 이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앱에 화상회의가 있는데 그거를 사용할 때 먼저 방을 만들고 방을 초대를 하고 그 다음에
초대한 사람은 입장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는 화상 예배를 그를 통해 같이 공유해서 드리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배가 끝나면은 헌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에서 이런 화상 예배를 먼저 클릭을 하고 화상 예배에서 방 이름을 만들고 그 방 이름을 만든 다음에 초대를 해야 되죠. 여러 명을 초대를 하고 그거를 카톡이라든지 문자 메시지로 초대를 하면 됩니다. 그 초대 받은 사람은 이걸 클릭만 하면은 바로 거기에 초청이 돼서 여러 명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떤 카톡을 이용할 때 카톡에다가 선택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은 그냥 문자 메시지나 카톡으로 받은 것을 그대로 클릭만 하면 됩니다. 클릭만 하면 이렇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PC에서도 이렇게 화상예배 접속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 만들어서 PC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활용하는데 아마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화상회의는 돈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앱에 깔려 있는 것은 30분간 무료입니다. 그래서 30분이 넘으면 다시 재접속해야 되는 단점은 있습니다만은 안 그러면 전부 다 개인적으로 가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4명 정도를 30분간으로 제한했고, 특별히 이제 여러 명 50명 100명 하려면 별도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대교구장한테 아이디를 받아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간략하게 제가 말씀이라기보다는 정보와 기기를 활용하는 거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들이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의미에서 했고요. 또 우리 방송국이 또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많은 기도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